당신의 인생에서 어느 대학 나왔다는 게 중요할까요? 어느 학과에 나왔다는 게 중요할까요? 두 개 중 어느 게 중요할까요? 대학이 중요할까요? 어느 전공일까요? 저는 과학운동을 하면서 적어도 방송에 10만 명 단위를 사람을 인터랙션 해본 사람이 우리 회원이 15,000명이고 그 20년째 이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봤고 많은 가정의 자녀들끼리 다 패턴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건 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대학이 중요하냐 전공이 중요하냐. 적어도 3배 이상. 대기자TV. 심지어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 책은 사투기만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처칠이 했던 말입니다. 예. 처칠이 무슨 말 했냐면 내가 자주 인용해 주는데 책은 사서 책꽂이에 꽂아 두는 거야. 왜요? 그거로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책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예. 그건 하수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책꽂이에 책을 사 꽂아 두는 걸로서 90% 달성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걸 방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리추얼이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애들한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책에 뭐 이렇게 뭐 묻거나 뭐 이렇게 묻으면 되게 그냥 내 몸에 뭐 이렇게 묻는 것보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타올 갖고 물 묻혀와갖고 그걸 닦아내요. 이 정도로 의식해야 돼요. 네네. 책에 만약에 막 그 책이 접혀 있거나 저는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들은 이야기인데 그 선생님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책 뭐 뚜껑을 갖고 무슨 뭐 받침대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는 뭐 그거 냄비 받침대요. 네, 뭐 네. 올려놓잖아요. 네네. 그 국어 선생이 그걸 보고 호통을 쳤다 그래요.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책을 보고 발로 툭 차거나 혹은 책에다가 뭘 이거 얹어놓고 그러면 안 돼요. 등산을 하면 옛날에 하면 그 경험이 등산하는 사람은 그 암벽 등반하는 사람이 그 자일이라 그래요. 줄. 그걸 목숨줄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서 그 맨 처음 뭐라는 그 줄을 밟지 못하게 해요. 밟으면 막 선배들이 호통을 쳐줘요. 그만큼 소중하니까요. 네. 이건 너 목숨하고 관계되는데 이걸 어떻게 네. 함부로 밟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걸 처음 딱 들어가면 그걸 확 심어줘요. 예. 그리고 의대에서는 뭐냐면 시신을 해부하잖아요. 네. 의대에서. 그건 그 해부과 의사가 처음 가르치는 게 시신을 딱 넣어놓고 그 해부학을 처음 배우는 그 의대 초년생한테 항상 하는 게 시신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하면 단장 나가라 그래요. 맞아요. 그거 들어보셨죠? 저는 해부하는 걸 봤어요. 봤어요? 네. 그래요. 네. 그게 리추얼입니다. 책에 대해서 반드시 리추얼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유태인들이 막강한 그런 노벨상이 쏟아져 나온 이유가 뭐냐면 첫 그 알파벳 문자를 리추얼로 바꾼 거예요. 이해됐죠? 예. 이건 평생 가는 거예요. 대학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려고 이렇게 뭐 내가 장황하게 이렇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고 뭐 공부 잘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는 이 리추얼 관점에서는 그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여러분 종교 이상을 둬야만이 성공하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뭐 많이 배웠다고, 특히 부모가 많이 배우거나 돈이 많거나 하는 게 리추얼 과정에서는 장점이 아닙니다. 그 가난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 사람은 자동 리추얼이 돼버린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실행됐다. 그 다음에 독서를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 모든 학부형들이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겁니다. 언제냐 하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중학교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 시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조금 뭐 중간쯤 들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부형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이제 독서 1편은 서재 만들기를 리추얼로 하라. 네. 프로젝트로 하라. 이거였고. 2편은 뭐냐면 독서를 습관화하는 프로젝트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 3개의 프로젝트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독서를 습관화하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가.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게 아니고 대부분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서재 만들기 프로젝트를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엄마가 성공을 해야만이 두 번째 프로젝트. 그러니까 독서를 습관화하는, 독서하는 걸 리추얼 단계까지 습관화하는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앞뒤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 서재가 없고 책꽂이도 없는데 그다음 모든 책을 랜덤하게 사고 그냥 뭐 기본 내키면 서점에 가서 사고 이렇게 하면 덜쭉날쭉하면 이건 아예 안 됩니다. 네네. 오늘도 내가 KTX 오면서 그 사고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한번 내가 질문해 볼게요. 예.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 시기가 언제일까요? 결정적 시기요. 사춘기 아닐까요? 굿. 네, 대부분 다 이런 심리학자부터 브레인 하는 사람 다 이거는 다 동의를 합니다. 뭐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한 표현으로 서울대 간다든지 뭐 심지어 하버드 대학 간다든지 뭐 중요한 유명한 대학 간다는 거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 제발 그거 깨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게임은 대학생이 타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리추얼 이 게임은 언제 드러나냐면 정년 퇴임하고 나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된다. 항상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적어도 60살 이후에 예, 나타난다. 우리 애가 60살 이후에 어떻게 살 건가를 설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 굉장히 좋은 대학 가는 게 크게 좀 이거 좀 심한 표현인데 뭐 가만히 들었어요. 오히려 크게 장점이 있다고 저는 안 봐요. 당신의 인생에서 어느 대학 나왔다는 게 중요할까요? 어느 학과에 나왔다는 게 중요할까요? 두 개 중 어느 게 중요할까요? 대학이 중요할까요? 어느 전공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따져보셔야 돼요. 물론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굉장히 조금 통계적으로 네. 상당히 근거 있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많은 그렇죠. 부모님들 다르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다르게. 지금 이 점을 좀 같이 정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다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한두 명 뭐 일가 친척 몇 명 경험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데이터를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과학 운동을 하면서 적어도 방송에 어떠해서 10만 명 단위를 사람을 인터랙션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 회원이 15,000명이고 그 20년째 이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봤고 또 가까운 사람은 가정의 자녀들끼리 다 패턴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오케이, 이야기 드릴게요. 이건 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대학이 중요하냐 전공이 중요하냐. 적어도 3배 이상 전공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만약 이걸 헷갈린다면 근본 설계부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면이죠? 간단하죠. 전공 크게 인문 있고 자연 있잖아요. 네네. 어떤 면에서 간단하게요. 인문반 자연반 있잖아요. 지금 없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직업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대학까지 박사까지 왜 합니까? 뭐 어렵게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럴듯하고 괜찮은 직장에 가는 게 첫 번째 단계잖아요. 최종 목표는 아니라 해도 그러면 그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유출을 하셔야 되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2024년 대한민국에 직장이 공대나 자연과학을 했을 때 직장이 개수하고 인문학을 했을 때 직장 개수를 한번 카운트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르죠. 8대2입니다. 네. 됐죠? 네네. 그러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학부형들은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럼 당신은 좋은 대학을 보내야 하겠냐고. 그러면 일단 좋은 직장보다도 지금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 중국에서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직장 못 갖고 뭐 사회 문제까지 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을 잘 구할 수 있는 전공을 택해야 되죠. 이거는 초등학생 대답할 수 있는 답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그럼 좋은 직장 좋다는 걸 떼버리고 직장이란 관점에 보면 8대2 정도입니다. 공학이나 자연과학의 직장이 80%입니다.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산업국가잖아요. 그러면 20%밖에 안 되는 확률이 있는 쪽으로 자녀를 드라이빙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뭔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공학적으로 해야 돼요. 네. 이게 자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뼈속까지 문과는 섭섭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래 네. 이해를 해요. 예, 저는 이제 신박과 나왔는데.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요. 편안하게 이거 편안한 이야기 속에 일말의 그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이런 걸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래요. 어른이 된다는 거는 불편하지만은 피해갈 수 없는 팩타를 보는 게 어른입니다. 아니면 대부분 희망 고문을 하고 있어요. 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걔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60년을 고민하고 살게 돼요. 제가 진짜 철학과 가고 싶었어요. 네. 네. 어울리세요. 네. 지금부터 철학 좋아하고 예. 철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나는 공대를 택했어요. 내 스스로 택했어요. 내가 지금 돌아왔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잘 택한 게 내가 공대를 택했다. 그러세요? 예. 공대에서도 내 철학적 그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공대 중에서도 물리학과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박사님 뵐 때마다 문이과 네. 융합 인재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사람들이. 예, 자, 그죠. 그 요점 예. 뭐냐면 그때 내가 어린 마음에 고등학생 마음에도 내가 질문을 던진 게 그거였어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내가 철학을 좋아하는데 나중에 자연과학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늦게 알게 되면 내가 자연과학도 하고 철학도 하려면 어느 가를 택해야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네. 그 답이 딱 나와버려요. 그렇네요. 안 헷갈려요. 부모는 내가 좋다든지 끌린다고 갖고 결정을 하면 안 되고 가장 엄밀하게 말씀하면 직업적 관점을 봐야 돼요.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애가 대학 딱 졸업했을 때 내하고 내 품에서는 20년밖에 안 있지만은 얘는 그 후 80년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얘가 이 80년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우의 수가 많은 쪽을 선택하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직장에 인문 졸업한 거하고 자연 졸업했을 때 공학 자연 쪽하고 비율을 보면 금방 잘 보면 나오잖아요. 네네. 뻔하잖아요. 그 뻔한 데이터조차도 부모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그걸 조정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학단체를 만들어갖고 알리고 계시죠. 알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독서 습관으로. 그래서 독서 습관 이제 조금 나올게요. 자, 이거 네. 지금 이거 워낙 중요한 얘기 때문에 이제 잠깐.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대학이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이 관점은요, 대학생, 그 다음에 거의 한 40살까지는 적응될지 모르지만은 60 넘어서는 그 중요도가 3분의 1 이상 줄어듭니다. 60대 된 사람한테 70대 당신 어느 대학 나온다고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좀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 물리학과를 갔다 합시다. 네. 그럼 다 수제급이잖아요. 네. 다 똑똑하잖아요. 네. 그럼 그 투각을 나타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그 학생이 그쪽에서 투각을 못 나타내갖고 4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요. 용꼴이 되지 말고 그 말 하잖아요. 뱀의 머리가 되라. 범매를 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 엄청난 중요한 말입니다. 쪼매는 단체든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는 대학에서 1등은 서울대 중간보다 좀 낫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걔는 내가 1등을 해봤어라는 놀라운 경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공 경험인가요? 그렇죠. 예. 실패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작은 성공에서 배우는 겁니다. 저는 이 말도 자주 합니다. 실패는 사실은 물론 좀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실패해서 배운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요. 쪼매는 성공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재 프로젝트에는 쪼매는 성공의 삶이잖아요. 책이 점점 늘어나는 거. 네. 쪼매는 성공을 주목해야 돼요. 큰 성공은 위험해요. 우리 조선시대 뭐라 하냐면 소녀가 어린 나이에 급제한 맞아요. 인물 중에 크게 된 인물 없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 말이 왜냐하면 어릴 때 너무 유명해져 버리면 감당을 못해요, 애가. 그래서 대기만성이란 말이 그 옛날에 만들었지만 항상 적절한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요약해 드릴게요. 대학보다 전공이 3배 이상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대학 가면 좋은데 너무 버거운 대학 가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조금 단계를 낮춰가 가갖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한 투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또 그냥 또 우리 사회에 좀 불편한 짓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공부를 하고 싶으면요. 우리나라 지방에 웬만한 대학 나와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중요한 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럼 대충 아시죠? 예. 예, 문이 많이 열렸어요. 대학원생이 없어갖고 중국이나 뭐 어느 데서 오잖아요. 대려올판이에요. 예, 대려올판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부라는 걸 대학에만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이 자꾸 믿는데 진짜 그거는 좀 심하게 넌센스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줄게요. 내가 항상 우리 회원들이 공부에서 자문을 받으면 고등학생 학부모한테 재수하지 말고 수준 낮춰갖고 편안하게 좋은 괜찮은 전공이 있는 자기 적성에 맞는 괜찮다는 게 적성도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연례에 있는 전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미리 딱 정해져 있는 전공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을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무슨 전공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나오면 90% 골로 가는 전공들이 있잖아요. 제발 그런 거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럼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이미 결정돼 버렸다는 거예요. 우연히 들어올 텀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가 단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은 전공이냐 나쁜 전공이냐는 것도 보는 관점에서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기준은 얘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아니고 정년 퇴임하고 났을 때 뭐가 가장 좋으냐. 저는 이런 이야기해요. 심지어 그냥 우리끼리 하면 가까운 사람한테는 법대나 이런 데보다 체육학과나 스포츠 생리학과 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스포츠 생리학과를 가면 지금 가장 많은 폼이 있는 게 필라테스 이런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거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대학 교수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해요. 자기 꿈이 뭐냐 하면 정년 퇴임하고 나서 좀에는 체육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검도 도장이든 무슨 태권도 도장 하나 만들어갖고 자기가 아침 저녁으로 그 도장에 해갖고 푼돈 좀 벌고 생활비 좀 벌고 그 도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하고 그다음 그 도장 안에도 좀에는 서재 만들어 책 보고 나머지 시간 또 운동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현명하다. 예. 최고의 삶이다. 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직업을 택했다. 그런데 만약에 70대 건강이 안 따라준다. 그럼요. 저는 다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빨리 할게요. 그래서 좋은 대학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전공이고 전공을 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졸업했을 때 경우의 수, 그런 경우의 수가 열려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 요즘 5학년까지 돼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 2, 3년이 그 학생이 서울대 가는 것보다 하버드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그때